반갑습니다. 리세놀즈 안 팀장입니다. 오늘은 또 포르쉐 카이엔 쿠페를 출고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반이라는 기다림을 거쳐서 받게 된 그 차량입니다. 정확하게 21년도 10월 정도에 계약을 해주셨고요. 지금 날짜가 2024년 1월 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약 2년 반의 기간을 거쳐서 출고를 하게 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좀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 바뀐 부분과 함께 또 이 차량을 어떤 분이 타시면 좋은지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형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기본 가격만 해도 이제 1억 3,780만 원을 구성하고 있고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 2,300만 원 정도의 옵션이 추가되어서 현재 최종 차량 가격은 1억 6천만 원대 이제 가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최근 들어서 카이엔 쿠페를 좀 몇 대 팔아본 결과 진짜 옵션이 많은 차량들은 1억 8천까지도 나가니까 옵션에 따라서 그리고 색상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정말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디자인이 약간 바뀌었어요. 뭐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런 포르쉐 같은 브랜드들은 다양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본인들만의 철학, 아이덴티티, 이런 패밀리 룩들은 기본적으로 갖추면서 약간의 변화, 그러면서 뭐 페이스리프트, 뭐 풀체인지라고도 다 하는데, 일단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라이트 디자인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옛날에는 타원형 형식으로 들어갔던 반면 지금은 약간은 직선들을 조금 사용하면서 약간 더 날카로운 느낌을 받아볼 수 있고요. 본네트도 주름을 좀 잡아주면서 좀 더 스포티하고 조금 더 볼륨감 있는 느낌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범퍼 쪽 디자인도 약간은 바뀌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아니다 보니까 엄청 많이 바뀌었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크레용 책상은 3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지금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PDLS 플러스라는 라이트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HD 매트릭스 라이트, 더 좋아진 라이트 옵션이 들어가면서 330만 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카이엔 쿠페의 디자인 자체는 깔끔하면서도 도시명 SUV에 맞게끔, 그리고 이 방패 마크로 인한 하차감이 좀 연결되게끔 잘 구성해둔 모습입니다. 자, 측면을 살펴보면 카이엔 쿠페의 키는 저보다는 작습니다. 전고가 한 168cm 정도 될 것 같은데, 제 키가 173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높지도 그렇게 낮지도 않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 같은 경우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옵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 높이를 좀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치로 좀 올린다면 약간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라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도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를 다 이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좀 창문과 일체화 되면서 차체가 좀 더 길어 보이고 좀 더 영한 느낌이 좀 보여지지 않나요? 저는 이런 카이엔 쿠페의 디자인 자체가 깔끔하면서도 진짜 곡선들이 좀 잘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윈도우 트림 모양들도 지금 판매하는 포르쉐 차량들과 또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저는 아이덴티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리자면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뭐 색상부터 옵션, 휠 같은 게 다 돈이잖아요. 지금 보이시는 이 21인치 RS 스파이더 휠도 한 300만 원, 33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RS 스파이더 휠은 국민 휠이었죠. 기존에는 약간 다른 모양이었지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디자인 자체는 약간 바뀌었지만, 그래도 RS 스파이더 휠만큼 가장 무난한 휠은 없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고요. 뒤에 보이는 검은색 캘리퍼와 함께 약간 조화가 잘 되는 느낌입니다. 지금 이 휠 외에도 뭐 22인치 휠도 선택 가능하고 뭐 기본 휠도 선택이 가능한데, 나는 어떤 휠을 선택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21인치 RS 스파이더 휠을 그냥 저 믿고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형 카이엔 쿠페 디자인은 후면부에 대한 변화도 약간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입체적인 테일 램프가 마치 우주선을 좀 보는 듯한 느낌이 보여지지 않나요? 상당히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테일램프 디자인 자체가 와, 무슨 광선검이 일자로 쫙 들어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조금만 좀 보태서 911 뒷모습을 조금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포일러, 간이 스포일러 형태로 이제 디자인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쿠페형의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고요.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카이엔보다 확실히 좀 더 디자인적으로 잘 빠졌기 때문에 이 후면에서 느껴지는 미끄럼틀 같은 디자인도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 많이들 고민할 것 같은데, 생각 외로 카이엔 쿠페 인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디자인을 놓치고 가고 싶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실용성보다는 디자인을 더 많이 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점이 하나 있죠. 이 차량도 물론 다크 브론즈 배기가 옵션이 80만 원짜리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포르쉐 코리아 측의 잘못이긴 한데 이건 나중에 리콜 같은 걸 통해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든 차들이 지금 이 보이시는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원래 이중 팁으로 나와야 되는데 옵션 금액은 그대로 받고 바꿔주지는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이엔 쿠페의 트렁크 공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생각 외로 꽤나 넓은 모습입니다. 용품들 당연히 안 팀장이 많이 챙겨 드렸고요. 우측에 보시면 버튼이 두 개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폴딩 버튼은 아니고요. 보시면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상, 하, 차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많이 무거운 짐을 좀 실어야 될 때는 차고 높이를 아래로 내려서 좀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따로 건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가 출발하게 되면 알아서 또 에어 서스펜션을 맞춰주기 때문에 똑똑한 차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안에 보시면 히든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카이엔 쿠페 자체가 안에 실내 히든 공간들도 이용을 하게 되면 꽤나 넉넉한 트렁크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엔에 비해서도 그렇게 트렁크 공간이 뒤처지진 않는다 라는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르쉐 카이엔 쿠페 실내는 들어오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진짜 고급스러운 차다. 근데 고급스럽지만 이 차를 타면서의 느끼는 감성적인 요소들도 세세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이것도 무조건 필수 옵션이죠. 카이엔 쿠페는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핸들에 들어가는 이 다이얼, 드라이버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핸들 자체가 되게 멋있지 않나요? 깔끔합니다. 뭐 카본 디자인이 추가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런 가죽 디자인도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에어컨 디자인이 조금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이긴 한데 큰 불편함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보이시는 공조 버튼들도 모두 다 햅틱 반응이 이루어지는 패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조금 위치만 잘 외워두시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시동 버튼일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시동 버튼은 키 형태로 해서 돌리는 모습이었던 반면 지금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버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포르쉐의 감성을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지만 막상 타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동할 때는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좋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배기 옵션이 따로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들어가면 더 웅장한 배기음과 함께 드라이빙 때에 더 재밌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긴 하지만 기본 얘네 심장 자체가 포르쉐잖아요. 좀 달릴 수 있는 브랜드의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 배기음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괜찮다. 하지만 이 카이엔 쿠페의 목적을 이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싶은데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밟는 차가 아닙니다. 얘네가 뭐 출력이 엄청 높거나 토크가 높진 않아요. 생각보다 6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서 뭐 일반적인 4기통 차량들에 비해 당연히 우수하긴 하겠지만 이 차량의 주된 목적은 도시명 SUV입니다. 그러니까 좀 간지나게 편안한 승차감을 느껴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실제로 포르쉐 관계자들도 이 차는 도시명 SUV에 포커스를 맞췄고 그 이상의 드라이빙 재미를 느껴보려면 터보 같은 걸 타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본 내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에어 서스펜션도 기본적으로 탑재되면서 확실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카이엔 쿠페만의 또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벨트 얘도 추가 비용 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번 신형 같은 경우에도 기어 노브가 또 삭제가 되었어요. 예전에 가운데 있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타이칸 기어 노브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PCM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블랙 하이그로시 트림처럼 보이겠지만 패신저 디스플레이라는 그 조수석 디스플레이 옵션이 들어가면 여기에 따로 또 화면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일 것 같은데 이 차량은 물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굳이 필요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추가는 하진 않았었고요.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옵션 가격이 200만 원 정도로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카이엔 같은 경우는 추가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이엔과 또 하나의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썬루프 자체가 파노라마 썬루프 라고들 생각할 수 있지만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썬루프를 열게 되면 자,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닙니다. 실제로 열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로 통유리가 들어가면서 좀 더 시원한 개방감을 선사는 해주지만 열리지는 않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뒷좌석으로 왔는데 상당히 널찍합니다. 그냥 느낌상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에 비해서도 좀 더 넓어진 느낌은 들어요. 뭐 실제로 넓어진지는 모르겠지만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함은 없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시는 이 레드 시트 아마 포르쉐 카이엔이나 카이엔 쿠페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좀 선택을 하는 시트죠. 보르도 레드 블랙 투톤이라고 하는데 한 570만 원 정도의 이제 옵션비가 추가로 들어가지만 꼭 선택을 해주세요. 가죽 시트의 질감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누웠을 때의 기울기 자체도 직각이 아니고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때도 생각보다 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카이엔 쿠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명 SUV, 즉 승차감, 그러니까 운전자부터 탑승자, 뒤에 타는 이제 동승자까지 모두 다 좀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뒷좌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뒷좌석까지 들어가는 옵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앞좌석만 통풍 시트를 옵션으로 넣을 수 있고 뒷좌석에서는 열선 시트로만 따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이제 약간 터치 패널이 들어가니까 좀 멋있네요. 자, 그리고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도 폴딩이 됩니다. 폴딩 같은 경우에는 의자 옆에 따로 레버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이거 살짝만 눌러주시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풀플랫은 되진 않아요. 일자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차박을 해서 누워서 자거나 하는 건 좀 다소 불편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골프를 가거나 스키를 타러 간다고 하면 이렇게 폴딩을 이용해서 좀 더 극대화된 공간을 좀 이용하시면 짐을 실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카이엔 쿠페는 이렇게 폴딩도 쉽게 가능하고, 폴딩한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올릴 때는 한 번 더 레버를 눌러주시고 위로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벨트도 이렇게 깔끔하게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카이엔 쿠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이쁜 포르쉐 카이엔 쿠페를 출고했습니다. 확실히 볼 때마다 좀 더 매력적이게 다가오는 만큼 이 차량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사실 카이엔 쿠페가 진짜 인기가 많아진 시점이 2-3년 전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 자체가 독삼사에서 판매하는 이런 쿠페형 SUV 차량들과 가격 경쟁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코로나 시절 때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감가가 거의 안 된다라는 그런 유명세를 떨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좀 시대가 바뀌면서 당연히 감가는 되는 차량으로 좀 바뀌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국산차나 수입차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감가 방어가 잘 되는 편이니 이 부분 참고해서 꼭 비교해 보시고 카이엔 쿠페로 좀 결정이 되셨다면 릴세노르즈 안팀장 찾아주시면 빠른 출고 가능한 스탁 차량 매물 재고 확보해 두고 있고요. 혹은 진짜 완전히 나만의 차를 만들고 싶다, 안 팀장과 함께 2년 넘게 소중한 시간을 소비를 좀 하면서 기다리고 싶은 분들께서는 오더 계약도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릴세노르즈 안 팀장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2년 반 만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출고한 카이엔 쿠페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마음이 떨립니다. 그래서 내일 출고될 예정이고 고객님께 잘 인도드리고 또 앞으로도 관리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